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ISA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ISA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갓 수능 친 친구들에게 혹은 이제 갓 취업하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계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이 주택 청약 통장도 마찬가지로 20대가 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계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금융상품을 소개하게 되는 거고요. 소개하게 되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대에 집을 살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20대에 주택청약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주택청약 상품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예금보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예금보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경우에 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만큼 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인데요. 주택청약통장은 그 보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20대 초에 주택청약에 가입해야 되는지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복권을 사야 된다예요. 복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복권에 당첨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합리적인 경제인들은 복권을 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복권을 사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권의 기대값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영원히 되는 돈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될 상품을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그것에 이제 그 상품을 사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경우에 내가 정말 리스크를 사랑한다, 리스크 러빙이다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복권의 기대 확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대 효용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로또의 예를 들어보면 로또에 한 게임에 1,000원씩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5게임을 산다라고 하면 5게임은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5,000원을 샀을 때 내가 당첨될 확률이란 게 있잖아요. 그 확률로 계산해보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거의 0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럼 나는 5,000원을 땅에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는 리스크를 정말 사랑해서 복권을 사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복권을 사는 거는 매우 불합리한 경제 활동이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합리한 활동이 어떤 거냐면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불합리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복권에
사고 우리가 그 당첨 확률 그 0.001%라도 기대를 하는 것과 아예 사지도 않고 기대를 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복권을 사지 않은 사람은 그 5천 원의 투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합리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경작에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요. 보험에 가입한다는 게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복권을 산다라는 이야기. 그럼 리스크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한쪽으로 행동을 리스크를 정말 피하고 싶으면서 한쪽으로 행동을 정말 리스크를 좋아하는 동시에 매우 이상한 형태의 행동을 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복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당첨되기 가장 쉬운 복권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주택 청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 청약도 어쨌든 추첨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필수 소비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사회에서 경제 파트, 일반 사회에서 경제 파트를 공부할 때 필수 소비와 욕구 소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필수 소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의식주거든요. 그럼 의식주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택 청약에 조금 기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이게 로또와 같은 복권인데 왜 그럼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느냐? 그런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를 보면요. 일단 주택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봤을 때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주택 청약 가입 기간 이 세 가지가 점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가장 점수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베이스 점수가 돼요. 내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남들이 다 채우고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내가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을 최소한 채워는 놔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주택 청약판에 들어오려면 이 복권을 사기 위해서는요. 일단 주택 청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서라도 어차피 가입할 상품이라면 우리가 빠르게 가입을 해서 이 점수라도 조금 더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주택 청약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과 그 이자가 어쨌든 조금 더 있는 우대금리라는 게 존재하고요. 또 이게 같이 취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20살, 21살 때 주로 만들어지게 되고 만 19세 이상이 아마 가입 조건일 거예요. 만들고 난 이후에는 같이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또 이제 청년 우대형 같은 또 우대금리를 쳐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집을 살 건 아니지만 우리가 30대가 되어서 곧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 내가 주택 청약을 했을 때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주택 청약 상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20살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걸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